아무튼 수행 대비해서 루이스 구조식이랑 뭐 분자 구조 결합각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만 좀 하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하여튼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죠.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플루오린이 가장 세고, 플루오린이 가장 센 이유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량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요. 그 핵전하가 증가한다라는 건 핵전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니까 전자 잡아당기는 능력이 당연히 세지는 거예요. 양성자가 많을수록 핵전하 증가하고 전기 음성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껍질 수가 작을수록 이렇게는 이제 껍질 수가 작아지는 건데, 껍질 수가 작아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껍질 수가 작아야지 가까운 거야. 그래서 잡아당기는 능력이 세지죠. 어차피 힘이라는 게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가까우면은 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플로린이 제일 세다라는 거. 숫자도 대충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얘가 4.0이고 3.5, 3.0, 2.5, 2.0, 여기 2주기는 0.5씩 떨어져요. 0.5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소까지는 적어도 기억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소가 2.1이야. 수소가 2.1. 그 수소가 플러스성인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금속들이랑 결합을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금속이랑 결합하면. 왜냐면 금속들은 더 작으니까. 금속은 더 작아요. 알루미늄까지는 이제 금속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금속이랑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델타 마이너스. 뭐 델타 마이너스는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이온 결합이니까. 수소는 H 플러스를 많이 보잖아 우리가. 근데 H 플러스를 많이 보는 이유는 비금속하고 결합했을 때는 전자를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비금속 중에서는 수소가 제일 작아요. 비금속 중에서는 2.1도. 물론 뭐 인도 있고 이러긴 하는데 비금속 중에서는 제일 작다 얘가.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비금속 중에서 가장 작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전기 음성도의 경향성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쪽에 이제 세슘이나 프랑슘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져요. 예. 이쪽으로 가면 전기 음성도가 작아집니다. 얘가 제일 크고 이쪽은 작아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뭐 염소도 3.0 정도가 되긴 합니다. 염소도. 뭐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주시고, 구조는 이제 일단 눈에 익어야 돼요. 그림이.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그냥 직선형인 거예요. 이원자 분자는 그냥 직선형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음전화, 양전화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루이스 구조식 그려서 알아볼 거긴 한데, 일단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이고, 그 다음에 직선형을 이룬다는, 뭐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보자마자 아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얘는 무극성 분자는 맞는데 결합 있지, 결합. 요 결합들, 요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극성 분자를 물어보는지, 극성 뭐 결합을 물어보는지. 결합을 물어보면은 이건 극성 결합이고요. 분자를 물어보면은 무극성 분자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극성 분자죠. 물은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쏠려 있고, 얘는 이제 구분형이라고 얘기하죠. 구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구조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평면 구조. 입체 구조가 아니에요. 구분형은 이제 한 평면상에 원자들이 세 개가 다 위치할 수 있으니까, 요 셋은 다 평면 구조네. 보기마다 이제 그런 이제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 구조다라고 해도 이게 맞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삼각뿔형이죠. 삼각뿔형.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보통 뭐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왠지 결합각이 90도일 것 같고 뭐 요런 착각이 들지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원래는 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이 각도가 107도로 줄어들어요. 원래 정사면체는 109.5도죠, 그렇죠? 정사면체는 이제 대표적인 게 메탄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 109.5도. 그 다음에 이 물은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랑 산소랑 수소 요 사이 각도가 더 줄어들어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니까 104.5도로 줄어들죠. 비공유 전자쌍은 그 중심 원자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애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 H+가 이렇게, 요것도 일종의 공유 결합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요. 암모늄 이온. 전체적인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양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루이스 구조식 그려라 하면 암모늄 이온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입체적인 구조는 전부 다 똑같은 그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반발력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요게 109.5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암모니아에서는 107도였는데 요때는 109.5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나는 게 루이스 구조식이고, 전자점식이고,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요거는 이제 구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식. 짝대기 그리는 거는 구조식. 결합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는. 근데 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는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라는데 짝대기 이용해서 그리면 자기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 하는 애들,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면 다 무극성 공유결합. 얘네들은 다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원자가 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직선형. 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돼야 되고,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비교적 작다. 근데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하면 작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는 비금속입니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요 애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근데 이온 결합할 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 중에 그 베릴륨만 좀 예외적으로 공유결합 취급을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게 되고 이온 결합이 된다.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해가시죠? 전하랑 표시도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때는 델타가 이제 부분적이다 뭐 이런 의미지. 여기 이제 소문자 델타인데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표시를 합니다. 되죠? 요거는 이제 보통
뭐 0에서 0.4 정도 되면은 이제 요거는 그냥 뭐 무시하는 게 좋겠다. 예. 그냥 0이라고 하세요. 0. 0일 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고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냐 뭐 이러면은 괜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자가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치우침을 의미하는 거지. 예. 이제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량이고, 요렇게 이제 원자가 두 개만 있으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표시해야 되면 벡터 합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아니면은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질문하기 때문에 0인 게 작은 거고 0이 아닌 게 큰 거지.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그 극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래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중심부에 있는 전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기로 한 거고, 단순히 점으로 표시할 건데, 일단 원자 상태에서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반대편에 좀 찍어요. 예, 예의상. 뭐 예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자들끼리는 서로 멀리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찍으시고, 3개 찍을 때는 이렇게 찍고, 4개 찍을 때는 이렇게 하고, 4개 이상이 되면 이제 4개보다 커지면 짝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렸을 때 요런 애들을 홀전자라고 하고 요런 애들을 짝지어진 전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이제 그 원자에서의 홀전자를 물어볼 때랑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하이탑에는 요때 한 개씩 있는 애들을 홀전자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홀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 같은 게 문제가 되지. 탄소가 원래 원자의 그 원자 오비탈을 이용하면 홀전자가 2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4개로 이제 4개로 표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거 물어볼 때는 원자 오비탈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질소는 3개고 산소 2개고 플로린 1개,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탄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4개잖아요. 4개. 근데 홀전자 그거는 2개로 취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요 책만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아무튼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는 좀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괜히 엉뚱한 데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선생님 채점하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일단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산소 원자죠.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수소랑 결합을 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공유전자쌍이고 요거는 비공유전자쌍이고, 그쵸?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는 요렇게 그리긴 해. 요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얘가 90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 구조를 얘기할 때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쌍 있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사면체 구조, 요러면 좀 사면체 같잖아요. 요렇게 하면 좀, 원래는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그리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이건 뒤로 간 거고, 요거는 평면상에 있는 거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요 정도만 그려도 그래도 얘가 사면체 구조겠구나. 근데 요 각도가 이 비공유전자쌍 때문에 104.5도로 줄어드는데, 이 애는 또 이 둘은 원래 산소 거기 때문에
이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랑은 구분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구분형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리세요. 되도록이면. 플로린에 뭐 이렇게 점을 뭐 이렇게 찍고 뭐 이런 친구들도 하다 보면 있는데, 이렇게 양옆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 같은 거 표시할 때는 이렇게 양옆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여튼 최대한 감점 안 당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수행은 뭐 이렇게 가운데다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렇죠? 염화수소 이렇게 찍으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요게 탄소가 전자가 4개잖아. 원자과 전자. 그리고 요 2개는 산소 거고, 요렇게 그려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죠. 요거는 그렇게 상관 있진 않아요. 여기를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요렇게 그리셔도 그렇게 뭐 큰일 날 건 없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메테인은 탄소가 4개 원자과 전자 있고 수소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온은 원자는 이건데 이온이 되면 전자가 하나 없는 거잖아.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플로린은 전자를 하나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치시고 전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은 전자 2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항전자가 하나 붙어서 2개네. 2개 붙어서 황화 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로린화 리튬 이렇게 다 1대1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건 2대1이네. 2대1. 그쵸? 리튬 2개, 그 산화이온 하나,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린 거고, 구조식을 그릴 때는 결합선을 그리는 거예요. 결합선.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 표현한 거는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 원래 구조식,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돼 있고, 원래 구조식은 그냥 요거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구조식은. 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일단은 해보긴 할게요. 61쪽에 있는 거는, 자,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요런 애들은 뭐 암모늄 이온은 지금 방금 했으니까 뭐 알 것 같은데요. 뭐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죠.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한다. 자, 황은 원자과 전자 6개고요. 산소는 6개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2개 붙었으니까 전체 18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18개 찍어야 돼요. 루이스 구조식 그릴 때. 그 다음에 Cl은 7개고 원자과 전자가, 산소는 6개인데 3개 원자가 있으니까 6, 3, 18 한 다음에 하나 더 더해야 돼.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2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질소는 5개고 수소는 1개인데 수소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하는데 빼기 1을 해줘야 돼. 왜냐면 얘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8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 되시죠? 그렇게 하고 분자나 이온의 골격을 정한다. 일단 중심 원자를 정해야 돼요. 이 중에. 근데 중심 원자를 정할 때는 결합선이 많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배치하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를 중심 원자에 배치하고, 단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아도 중심의 원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심 원자가 되려면 결합을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크기가 큰 원자를 중심 원자로 배치합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중에 황을 가운데다 놓는다는, 황이 좀 더 커요. 산소 밑에 황이거든. 그 다음에 결합선을 일단 그려놔. 이렇게 얘도 CL이 중심 원자에 배치를 합니다. 전기음 성도가 작은 애. CL도 3죽이기 때문에 더 크긴 하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질소가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주변 원자에 전자를 배치한다. 여기 결합선에는 전자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치를 해야지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옥텟 규칙 만족하게 합니다. 근데 얘는 할 게 없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를 이제 중앙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나머지 전자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남은 원자가 전자를 중심 원자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가 SO2가 전체 18개의 전자를 써야 되거든요. 18개.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요거 전 단계에서 요렇게 배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16개를 배치한 거예요. 16개를. 근데 요랬을 때 2개만 배치를 해야지 18개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요렇게 하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 해요. 8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그러면 잘 봐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면 인접한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동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다중결합을 만든다. 예. 여기 있는 애를 요렇게 이동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산소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황도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고, 산소. 황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고,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산화황의 구조인데, 아직 이제 안 끝났는데, 형식 전화라는 걸 써야 돼서, 뭐 이 정도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일단은, 원리를 좀 알려줍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얘가 몇 개였죠? 26개를 배치해야 돼. 26개. 그러면은 38에 24, 24개 배치했잖아. 그럼 2개만 더 찍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됐네. 그래서 이거는 다중결합을 할 이유는 없어요. 네, 다중결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끝났어요. 왜냐면 8개 다 배치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근데 이제 전화는 플러스 전화니까 이렇게 이온 플러스 전화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식 전화라고 하는 걸 쓰는 건데, 형식 전화는 지금 얘가 이 상태에서 루이스 구조식에서 전자점식에서 원래보다 전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표시하는 건데, 잘 봐요. 황은 원래 전자가 6개 있어야 돼. 근데 잘 봐. 하나, 둘에, 근데 공유를 했을 때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 거야. 원래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형식 전화를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 모자란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괜찮아요. 얘는 형식 전화 안 써도 되고 빵이고.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요 둘 중에 하나가 얘 거기 때문에 7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완성이고, 요게 끝이야. 얘는 형식 전화를 표현할 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두 개 중에 하나는 얘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이너스 1.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합치면은 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2개가 모자라지. 근데 이걸 다 합하면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형식 전화를 뭐 이렇게 쓴다. 형식 전화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의 구조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릴게요. 우리는 전자점식 한번 그려보세요.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은 짝대기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하여튼 질소가 원자과 전자 5개죠, 그쵸? 질소가 원자과 전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로린 7개. 이렇게 그려야죠, 그쵸? 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구조식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제 결합선을 나타내는 거다. 요건 풀어볼만 해 보입니다. 유제 한번 요거 풀어보시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원자과 전자 알려주고 싶은 거지. 원자과 전자 1개고, 요거 4개고, 요거는 5개고, 요거는 6개, 원자과 전자 7개.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거 괜찮죠, 그쵸? 근데 요거는 요 점 안 찍혔지? 이런 거 그냥 대충 보면 틀립니다. 이거 안 되고. 요거 괜찮죠, 그쵸? 요것도 괜찮은가 봅시다. 괜찮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기역 디글리을 5번 답이겠네요. 자, 공명 구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뭐 63쪽에 이제 요거만 조금 해볼게요. 요거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그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옥텟 규칙 만족하게 하려면 하여튼 애매해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면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할게. 일단 이렇게 요런 걸 그린 거지 지금. 근데 얘는 탄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산소는 돼. 산소는. 그래서 요거는 얘를 요렇게 보내서 옥텟 규칙을 둘 다 만족을 하게끔 그리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3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더 좋다라는 거야. 일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는 가능한 게 요 2가지 경우 중에 옥텟 규칙을 둘 다 만족하게 그린 거죠, 지금. 요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얘를 형식 전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써 보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이거는 형식 전화가 빵인데, 얘는 형식 전화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어요. 마이너스 1이야. 요런 애가 가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원래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근데 누가 더 안정하냐? 위에 게 더 안정한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를 갖는 애가 전기음 성도가 큰 애가 마이너스를 갖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요게 더 난 거야. 이 둘 중에. 자, 뭐 이런 거는 형식 전화가 너무 많이 이쪽에 쏠려 있는 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는 게 더 안정하다. 하여튼 뭐 요런 애도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고, 아까 뭐 결합각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있을까요? 결합각 뒤에 조금만 할까요? 거기 선생님 복사는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림만 보면서 좀 이렇게 원래 두 개 공유 전자쌍, 하여튼 전자쌍이 중심 원자 주변에 두 개 있으면 180도 각도,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삼각형 3개 있으면 120도 각도 평면 삼각형, 4개 있으면 109.5도는 정사면체.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면체 구조를 가지긴 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면 요게 그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들어서 여기가 107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그런데 암모니아가 107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107도랑 비슷한 거고, 물은 여기가 한 104.5도 정도 됩니다. 물은. 자,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180도 각도 이루어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예. 뭐 이런 거 직선형, 뭐 요런 애들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두 개 있습니다. 이러면 180도 각도 선형.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 전자쌍은 이제 하나, 둘, 셋, 넷인데 이중 결합은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180도 선형. 평면 삼각형, 붕소가 들어갔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삼각평면인데, 근데 요거는 이 옆에 있는 거 좀 차이 나는 거는 여기 전자가 많이 있어요. 여기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반발력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한 122.1도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120도보다 약간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있긴 해. 요런 것도 구분형. 자, 요거는 이제 109.5도, 107도, 104.5도. 거의 다 뭐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요런 거에서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보통 문제 나오면. 그리고 여기가 90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삼각뿔,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 107도 정도. 그쵸?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정사면체, 사면체가 낫지, 사면체. 그러면 요 각도는 109.5도 정도. 얘를 중심으로 삼각평면, 그럼 여기는 120도. 얘를 중심으로 구분형, 여기는 104.5도. 이해 가시죠? 요 저런 애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이게 원래 화살표 길이도 중요합니다. 얘가 반대 방향인데 화살표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얘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요것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얘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탄소가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쏠리는데 전체적인 합은 0이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니까 무극성 분자. 이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자, 염소 쪽으로 쏠립니다. 염소 쪽으로. 여기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 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극성 분자가 됩니다. 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렇게 됩니다. 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렇게 됩니다. 극성 분자.
뭐 이렇게 그 전기장에 걸어줬을 때 극성 분자들은 일렬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요. 무극성 분자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떨어뜨릴 때 극성 분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이제 수소기 때문에 수소 쪽이 끌려오고, 플러스 대전체가 있으면 산소가 마이너스성이어 가지고 산소 쪽이 끌려오는 거예요. 뭐 할 거는 다 한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실수 없이 실수 없이 감점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무튼 1등급을 노리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